소원가는 시리즈 앞에 나와 앞으로 앉으시오. 세 분 다 같이 앞으로 앉으세요. 자, 24 잔을 받들어 공간에게 주고 94 술을 따르세요. 세 분이니까 각자 한 잔씩 다 올리세요. 아니 한 잔만 해. 한 잔만. 제가 일동 후보가시오. 자, 후보 안 해도 좀 그대로 쓰세요. 여성 허준호의 독립보감 저자, 민진강 문화연구회 회장, 양천을시 34세 손, 너야웅은 거연을 치, 쩌아와 아하멘 찌쩌아, 거여 어성 양평군 선조 인근에 참가하옵니다. 불초 소손이 여성 허준의 독립보감 책을 집필하였고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전성복 대표이사께서는 일심일로의 무량도서를 만들기 위해 진심전력 혼신을 다하셔서 성공적인 출판을 하셨고 노무법인 최상인업 노무사 최상률 박사께서는 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감수로 무량도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며 주식회사 GH바이크 김준경 회장께서는 출판 업무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상가와 제대하고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판매도 하고 있으니 구매 원하시는 분들 앞쪽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신 분들 앞쪽에서 방명록 작성해 주십시오. 성함이랑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명록 작성 의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연로하신 허덕행 고모님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동네 여기서 출생하셨거든요. 우리 의성 허준 선생님도 여기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허준 선생 출생지는 장담도 대학면 우근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찍은 자리가 제1땅굴입니다. 백학면에 있는 제1땅굴. 여기서 건너다 보이면 저희 고향이 빤히 보이면서도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쪽이 고랑포나루인데요. 고랑포나루에서 바로 건너서 이렇게 오면은 이 길로 가면 그대로 황해도로 가는 길입니다. 의성 허준 선생이 그 의소를 치고 피난을 갔던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임신나루를 지나서 그 허준 선생 요 앞을 지나서 이 길로 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사적으로 미수 호목 선생님의 연구당이 바로 여기고 우리가 사는 데하고 바로 직선이라서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서로 말을 다니시던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이 은행나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한 그루입니다. 이게 어른별로 17알은 반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큰 게 어디라고 봤더니 북한 개마고원에 있는 게 19알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인물이 날 수 있고 하다는 실제로 이 동네에서 많은 인물들이 났으니까요. 그러한 그 천원지기를 다 지닌 그런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참 안타깝게도요. 제1땅굴 판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판대를 갔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은행나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이게 옛날 묘도거든요. 허준 선생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묘가 전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어쩔 수 없는 의성 허준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천월 씨의 가문은 가전충효 세수 증조부로서 가전에 춤과 효를 새기고 대를 이어서 청백하게 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댁인데요. 여기가 아까 우군이에서 사셨고 여기도 다 우군이에서 사셨지만 큰 댁. 이거 둘째 댁이 미수헌복 선생, 셋째 댁이 의성허준, 그 다음에 자산공파가 허여, 허난설원하는 그 집안입니다. 이게 우리 정단에 있는 허씨 일가들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허준 선생이 저자다 보니까 조커의 기록이 없어요. 그 며칠날 출생하신 게 없는데 조정 기록과 내기현 선생 안에는 1537년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준 선생의 친구인 최리군 간이집에서 허준은 동갑내기로서 1539년생이라고 했고 태평해변교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준 선생에 대한 기록은 양천호 씨보다는 진주유 씨와 의성김 씨, 또 처가, 외가, 미양집 등의 다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준 선생의 역사가 그동안 왜 사라졌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휴전선도 38도 선도 없었고 여기 휴전선도 없었죠. 제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우군이에서 마차에다 재물을 싣고 여기도 제사 지내러 가고 여기도 전부 다 여기서 제사를 다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1945년도 이후에 이 휴전선이 생기고 또 그 전쟁 끝나고선 이 휴전선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 요 파란 게 임진강이거든요. 임진강 넘어는 정답 민통선이에요. 민통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죠. 또 더구나 허준 선생 일가들은 조선 말기에 그 사화에 연루가 돼가지고 여기 말년에는 살지를 못했어요. 그 일부 분들은 여기 우근이로 오시고 대부분은 황해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뿌리가 직계손은 남한에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손도 없고 또 민통선이다 보니까 지려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전에 참석하신 이한희 선생께서 이 묘를 찾게 됐습니다. 이따가 또 한 말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 남북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성 허준의 묘가 실종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그 멀찌감한 사람들이 그 허준 선생의 묘를 도굴도 하고 참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 나오신 우리 선배들께서 그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적성에다가 경모단을 매겨서 지금 이거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동 진해는 그 어디보다 힘력 정신이 강합니다. 지금 이 참 우스운 현실이 뭐냐면 이 드라마가 역사가 되더라고요. 이 유이트라는 분은 역사적으로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의성 허준의 스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허준 선생은 화당 선생의 제자인 수완 박지화 선생에게서 직접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완 박지화 선생의 제자가 이 허준 선생뿐이 아니고 허미수 선생의 아버지이신 허교님께도 같이 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뒤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 허준 선생이 약초꾼으로 나왔지만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 이분은 그 상당한 도학을 전수하신, 이수하신 그런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준 선생의 출생이 좀, 이건 좀 오해인데요. 남북이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지금 남북이 단절되고 허준 선생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우리 여기 양천이, 우리 양천의 시들 관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허준 선생 출생지인 걸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양천시 종족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허준 선생을 존중해주고 또 행사도 치러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준 선생은 이 판도 자라몽파입니다. 그래서 판도 자라몽파는 그때 당시에 여기 양천에 안 살았어요. 전부 다 대성 장단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양천에는 대자공파가 사셨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몸을 다치셔서 못 나오셨는데 이 대자공파가 바로 이 양천 강서 이쪽에서 사셨습니다. 이때 동의보감을 저술할 당시에 허준 선생의 아드님 겸자는 파주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파주 목사였었고 또 가족들이 다 장단에 있는데 여기 서울 강서구에 와서 이 동의보감을 쓸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과거를 보고서 내면에 들어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양 유익진 선생이 친구인 이족한서 홍단에게 청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들어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화석 쪽에 가끔 올라갑니다. 여기 화석편에서 여기 걷는다 보면서 허준 선생이 임진왜란 때 임금도 피난가고 모두가 피난간 다음에 그 의소를 치고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의소를 치고 이 임진왜란 여기를 건너서 의소를 치고 여기가 1월봉이거든요. 1월봉을 지나서 그 황해도로에서 의주로 피난을 가신 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판문점 옆에 있는데요. 허준 선생이 10세도 되십니다. 고려 중후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의 묘가 판문점 옆에 있어요. 이 묘를 찾으신 분이 지금 현재 양천시 대정회 회장이신 허평한 장군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묘는 1991년도 우리 이양재 선생이 허준 선생 묘를 찾을 그날 그 시에 저는 이 남방항에서 4개를 뚫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연대장, 대대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군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검초를 했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군인들하고 같이 부장하고 들어가서 저도 군복 입고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검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검초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제를 올리는 건데요. 이게 1947년에 마지막으로 시제를 지내고 이때 9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제사를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금 허평한 회장님하고 같이 그 다음 해에 여기를 들어가서 금초도 하고 제를 올린 적이 있었고 그해 시제 때는 종중 일부가 들어가서 같이 시제를 모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준 선생 묘가 9월 29일, 91년도 9월 29일 날 허준 선생 묘가 발견됐어요. 이게 지금 파헤쳐진 묘 모습입니다. 그리고 30일 날 KBS 9시 뉴스에서 박대석 앵커가 허준 선생 묘가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허준 선생의 역사가 밝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들한테 옛날에 여기 시제 모시러 다녔던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딘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양재 선생께서 이걸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3대 성인이 있습니다. 한국을 지으신 성군 세종대왕, 나라를 지키신 의성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한의학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의성 허준, 이렇게 3대 성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한 의성 허준의 존재가 가치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의사들이 파업하죠. 이거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 일이죠. 지금 이러한 입체도를 지금도 이렇게 그리기가 힘든데 과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는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인보감이나 이 척추동에서 이런 미수봉이 있으신 건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천문지리를 익히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역에 통달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인보감이나 척추동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문에 출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업적을 내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38도선이 있으면 옛날에 여기가 임진남이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38도선하고 휴전선하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지금 경순항릉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은 여기가 버려진 땅이다시피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기 역사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주, 개성, 장단, 연천 이쪽이 앞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서서히 그런 기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면 이 38도선은 그대로 이어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일본, 도쿄, 교토가 이선상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바로 황하문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황하문명이 지나가면서 인도스 문명, 티그리스 문명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여기 그리스하고 로마가 있죠. 이것이 바로 38 문명권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아메리카에서 여기 산상이 뉴욕하고 워싱턴 산상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세계 이게 문명선입니다. 그럼 남반부에도 38도선이 있거든요. 근데 남반부에는 문명이 별로 없어요. 모든 문명은 북반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반부에서 일어나고 그 문명의 중심선이 앞으로 한반도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 화담석영도 선생 주역을 배워본 일도 없는데 일자 모식인데 혼자 터득해서 주역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배워서 토종 이지왕은 홍길동전을 썼고
그 박수아 선생은 의성 허준이 이 동의보감을 쓰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미술 항목이 척추 동의성을 쓰게 해주셨고, 그 기조를 하신 분이 바로 이 화담 선생입니다. 그리고 화주의 황희정성, 또 율곡이 이 선생, 의성 허준, 이러한 이분들 말고도 무지하게 많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3대 여인가 바로 이 황진이, 심사임당도 그 강릉에서 출생했지만 시집을 파주로 와서 지금 미호도 파주에 있죠. 그 다음에 그 허나서로는 아버지가 관직을 하러 강릉에 가셨다가 거기서 나셨으니까 강릉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화담 수결도 선생한테 직접 동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임진과 문학한 사람입니다. 전다. 그리고 허준 선생의 영정인데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영정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최강수 선생이 그리신 건데 이 얼굴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허준 선생 얼굴이 그 최립 선생이 내리신 글에 보면 얼굴이 거의 흡사해요. 근데 여기는 무골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보려고 지금 이거 1차도 하면 초안을 잡아온 건데 김대년 작가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허준 선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 전진교에서 딱 맥혀서 민족론이 맥혀서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도 될 수 없고 아무런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에 그 강사단장이 있을 때 가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민통선을 여기를 좀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해마루촌하고 김정우 선생님 있는 데까지 여기를 민통선을 이렇게 일부만 해제시켜서 이쪽이 좀 관광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원해 주시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좀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환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돈 더 받겠다고 파업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저는 그래서 의성 허준 선생이 땅에서 통곡하실 일이고 또 묘에서 뛰어나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현대 양의학계가 이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애민정신과 이타정신을 갖고 만민이 잘 사는 모두가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의사회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준 기념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다시 좀 부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성 허준 선생은 우리 한의학을 비대신 분이잖아요. 앞으로도 같이 신문 앞에서 저희와 같이 신문 앞에서 허준 선언 사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일을 한의사협회와 또 양천호 씨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오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붙잡혀서 못 오는 건 맞아요. 오늘 국회에서 파주시로 들어오는 GPS 회의가 있어요. 2시부터. 그래서 오늘 못 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대신이라도 누굴 보내주든가 해야지 이게 안 될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시장이 있을 적에는 허준문화진흥재단에서 그 이변문화재를 할 적에 같이 협조해서 같이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이거 문제입니다.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사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예, 긴 시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동의보감은 동아시아의 의학 이론을 집대성하고 혁신적인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기록한 의학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인류의 찬란한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동의보감으로 인해서 그 200년 후에 정조대왕 시절에 강명기라는 저자에 의해서 제중실전이라는 의서가 발간이 되었고, 또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한의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야합편이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의학이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동의보감의 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의성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의 집필자, 또 드라마 속 인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학문적 배경 등 개인적인 삶과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지게 된 의성 허준의 동의보감의 발간은 역사 속 허준 선생님의 사상과 뿌리를 찾고 행적을 돌아보며 잘못 알려진 사실을 되짚는 뜻깊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저는 100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행보를 파주시 진동면을 찾아 허준 선생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다짐이자 의성 허준 선생님의 후예로서 선생님의 인술과 사상을 계승하여 민족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겠다는 3만 한의사들의 다짐이라 할 것입니다. 양의사들이 파업하고 환자 곁을 떠나도 우리 한의사들은 의성 허준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의사협회 오늘 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91년도 찾아놓고 92년도에 제가 그 가서 들어가 볼 때는 그냥 파놓고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한의사협회에서 오늘 저 모습으로 보수를 했어요. 우리 양천시 대동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의사협회 회장님이랑 대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묘소를 차리신 이양재 선생님이 오늘 와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찾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의성 허준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참 존경하고 사랑하신 분인데 이분이 묘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도산의 여기 있든지 저분이 찾아냈어요. 여러분 저분이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고 우리 허행강 종친이 오늘 이 좋은 책을 써서 또 세상에 내놓은 계기도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허행강 종친 그동안에 책 쓴다고 아주 고생했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 정말 오늘 뵈는 아주 훌륭하시고 또 우리 양천시 그 3분의 1가 파평윤시 외설입니다. 우리가. 예. 아까 허공 할아버지 우리 공룡한테 오늘 이 총리를 지신 그 할아버지 큰 할머니가 파평윤시라서 특히 한의사협회 회장님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만 밖에서는 안 되고 우리 양천시가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
파주시 허준 할아버지 산소 그 부근에다가 허준 국제 한의대를 하나 설립하는 것이 목표를 해서 우리 한의사 협회에서 국제 한의대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허준 문화진흥재단도 만들어졌고 제가 그 초대 이사장으로 서력을 해서 참여해놓고 양천이 대종회장을 오면서 우리 박수영 회장님 불러드렸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문해성국까지 등록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파주시로부터 땅을 좀 기증을 받고 우리 한의사 협회에 자금을 모아서 나선다면은 허준 국제 한의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임진강변을 연해서 그 한의 정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정말 파주시는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안 났어요. 저 사람들 피곤되는 거 외에는 그 안 나서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크게 기대할 게 없고 다만 한의사 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허영강 씨도 나름대로 그 기반이 있고 우리 양천시 대중에서도 나름대로 동참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님께 특별히 지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기전 660년에 진무된 것보다 허무. 우리 역사는 대륙의 역사이고 지금 이 우리나라에는 모든 면에서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판을 치는 가운데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한의사이란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해민을 생각해서 환자를 생각해서 뭡니까? 환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하는 의사 이게 소크라테스 정치인가 이제 허준 선생이나 소크라테스 정치인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허준 선생님이야말로 세계적인 정말 그보다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허영동 선생은 우근리에서 태어나셨고 허준과 고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짐을 같이 나누어 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문중에서도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협회에서도 나와주셨습니다. 허준을 제대로 기겠습니다. 허준 선생이 한의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허준 선생은 과학자입니다. 홍익인간 단군의 민족 정신을 홍익인간으로서 이어받은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스승입니다. 과학자예요. 명리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우리 과학이 뭐가 남았습니까? 그 허영강 씨의 이 책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적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의사협회가 또는 우리 양천하시 문중이 허영강 씨가 지고 있는 그 짐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준진흥재단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협조해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한 분이 없어요.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공사 감항하심에도 경양 각지에서 정말 한달음에 달려와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권선복입니다. 허영강 저자님과 함께 선복, 축복, 만복, 다복, 인복, 양천 허씨의 또 우리 윤성창 한의사 회장님 복까지 다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